그동안 이제 독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쭉 지켜봐 왔는데 아이들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헐, 대박, 그리고 앞에 개자를 붙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개짜증, 아, 개슬퍼, 개 눈물나. 아이들의 사고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력이 부족하면 말 표현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래보다 사고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부모님과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제가 그동안 이제 독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쭉 지켜봐 왔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가장 큰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사고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게 먼저 뭔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거든요. 이 사고력은 살아가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부족해지고 있는 원인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시간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매일매일 학교와 학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잠자기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 자체가 이런 사고력을 키울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짜투리로 남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짜투리 시간에는 주로 영상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생활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고력이 부족하면 말 표현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말을 되게 단순하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에도 좋다, 싫다 등 1차적인 단어로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좋다, 책을 읽고 나서도 좋다, 싫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또는 약간 좀 비속어는 아니지만 아이들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헐, 대박, 그리고 앞에 개자를 붙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개짜증, 아, 개슬퍼, 개 눈물나. 슬픈 책을 읽고도 개 눈물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냥 이렇게 유행어를 그냥 쓰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고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이나 내가 가진 좋은 단어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내 생각을 어떻게든 잘 전달하고 싶어서 말을 고르고 골라서 하게 되거든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인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내 지금 감정이나 상황들을 그런 단어들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퉁쳐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 것을 다 표현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아시듯이 그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아이 고유의 감정이나 생각이 표현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 스스로도 자기 생각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가 어렵고요. 문제는 제가 이제 아이들과 독서 토론을 해서 더 느낄 수도 있는데 책을 읽고 대화를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감상이나 토론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질문을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수업한 친구 중에서 생각이 되게 깊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대화를 하고 글을 쓰는 일이 정말 저도 행복했는데 이 친구가 정약용에 관련된 책을 저와 함께 읽고 정약용이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준 것처럼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글을 썼습니다. 6학년 친구가 1학년 친구에게 말하듯이 쓰면 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글 한 편을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점점 비교 사회라는 구멍으로 떨어지고 있다. 너도 그 구멍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남과 비교하며 서로 공부하는 사회에서 혼자 공부하는 일은 매우 고독하다. 그럴 때는 여러 학자의 책을 읽어라. 그들이 써놓은 학문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원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다. 네가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깨우치기만 한다면 학원의 공부법이 너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학원의 시련을 극복하려면 학원으로부터 독립해라. 그럼 비로소 너만의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네가 네 자신을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려면 일상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네 인생의 바퀴를 다르게 굴려보는 거지. 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고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부모님과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대화를 합니다. 식탁에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식탁은 일단 음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기 좋은 장소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과 식탁에 마주 앉으면 그날의 일정을 확인하거나 내일의 일정을 이야기하거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런 정보성 대화를 좀 많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넘어선 대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막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제 키워드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아이의 일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수학학원에서 어땠어? 이런 식으로 경험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대화가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너의 기분이 어땠는지,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 보이는 건지, 좀 슬픈 일 있었는지 물어보시다 보면은 역시 경험이랑 연결돼서 이야기가 진전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은 부모님들이 이제 힘들게 식사를 준비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투정하거나 이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하고 먹어, 주는 대로 먹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물론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카레를 해줬는데 엄마 난 짜장이 좋아 이러면은
짜장이 더 좋은 이유를 이야기해봐 라고 아이에게 설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또 먹는 거에 되게 진심이기 때문에 짜장과 카레를 그럼 비교해서 이야기해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너가 먹고 있는 카레의 단점을 이야기해봐. 그리고 엄마가 카레 많이 끓여놨는데 이틀 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봐. 이런 식으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도 아이들이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라면 감정을 글로 써보게 하시는 것도 무척 좋습니다. 감정 단어라고 온라인에 검색만 하셔도 좋은 단어들이 많이 뜨거든요. 그런 걸 보고 하나를 골라서 오늘 내 감정이 왜 설렜는지, 오늘은 왜 우울했는지를 글로 써보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 생각까지도 정돈을 하게 되어서 이게 사고력과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의 얘기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주고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자꾸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지지만 우리가 같이 살붙이고 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은 서로의 일상을 좀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반 동등하게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가정에서 대화를 풍성하게 하는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의 차이점이 되게 명확합니다. 저는 독서 논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생각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요, 이 학원에 와서도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되게 조리 있게 말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 간에 모른다, 그냥 나는 친구랑 의견이 같다, 이런 식으로 단답으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에도 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글쓰기는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이고 그 사람의 생각의 질에 따라서 글쓰기의 수준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어떤 것이든 막 거침없이 써내려가고 아이들의 글이 되게 수준이 높은 것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3년, 4년을 다녀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 정말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독서 논술 학원을 언제부터 보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여러 가지 경험, 감정, 의견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눈 친구들은요, 6학년 때 와도 2년, 3년에 배울 거를 한 번에 배워서 훌쩍 성장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1학년 때 와도 3학년, 4학년쯤 되면 이제 생각이 멈춰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또래보다 어휘력이 뛰어난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문장을 구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또한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어른은 어린이보다 문장이 더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엄마 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엄마 물 갖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아이의 말을 완결된 문장으로 만들어서 재전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취학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거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고요. 취학 후에는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독서로 또 다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 나온 문장이 일상의 문장과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가 일상에서는 주로 단문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주어, 서술어 하나 정도만 들어가 있는 단문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장 구사력, 어휘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책에는 다소 복잡한 문장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수준 높은 문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상에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 나쁜 사람이 너 잡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책에 보면은 악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상의 언어와 책의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읽어주시기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이 미취학인 경우에 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서 좀 힘들고 지치시다 보니까 오디오북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는 오디오북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부모님의 육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질문하는 것도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등 상호작용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더 증폭시켜서 이해하고 그것이 곧 다른 대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고력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시사와 경제까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요즘 친구들이 정보를 유튜브로 정말 많이 접합니다. 근데 유튜브의 단점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극적인 영상이 메인에 뜬 게 가장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걸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수업에 와서도 자신들이 뉴스에서 보았던 거 이런 사건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뉴스에서 그 사용되는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염려가 많이 되어서 아이들과 신문 읽기를 하고 있어요.
신문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세상사가 담겨 있어요. 정치, 경제, 그리고 세계사적인 면까지 있고요. 우리 요즘 생활 이슈까지도 담겨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읽다 보면은 그냥 시사상식이 많이 쌓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과 1학년 때부터 매일 신문 읽기를 해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5학년 때 저를 만났는데 정말 말하는 게 남다르고 생각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걸 제가 확연히 느낄 만큼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신문을 그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린이 신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즘 다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른 신문도 홈페이지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시면 지면 보기라는 서비스로 다 출력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좀 선별을 처음에는 하셔서 그렇게 한 장 한 장 식탁에 붙여 놓으셔도 좋고요. 화장실에 붙여 놓으셔도 좋고요. 잘 보이는 곳에 붙여만 주시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관심 있는 것만 보거든요. 근데 원래 신문은 관심 있는 것 중심으로 보는 게 처음에는 맞기 때문에 헤드라인 중심으로 아이들이 막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헤드라인만 읽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많은 것들을 보고 세상에 대해서 느낌을 갖더라고요. 헤드라인이 본문을 축약한 문장이기 때문에 세상 흐름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용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딱 헤드라인을 읽었는데 관심이 가면은 그 밑에 내용을 읽는데 신문 읽을 때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항상 경험을 하는 건데 질문이 정말 많이 쏟아집니다.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단어도 많이 질문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도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신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 흘러가는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로 기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기사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기사는 읽었는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도 같이 더 찾아보시면서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서 정말 훌륭한 지식 대화도 되고요. 시사, 경제, 상식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25년째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의 변화도 지켜보고 있고 부모님들의 변화도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하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말하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태도거든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대중을 대하는 태도예요.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말하기 실력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요. 제가 요즘 정말 염려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이들이 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잘 못 배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역시 또 이제 바쁜 생활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부모님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김연경 작가님의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가 모두 환대를 통해서 사회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한 인간으로 정립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교육과도 좀 연결지어서 폭넓게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논의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진짜 교육에 대한 논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로지 이제 입시를 성공하는 것만에 대한 이야기만 오고 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 분위기를 다 느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람을 정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좋은 책이 바로 이 사람, 장소, 환대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고 주변 분들과 또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되게 혼란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되게 바쁘고 공부하느라 힘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결핍이 너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물질적인 것만 조금 더 나아졌을 뿐이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거나 탐구할 기회를 많이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책이 루리 작가의 긴 밤이라는 문학도서입니다. 연대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고 자기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감동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고학년 도서지만 부모님이 읽어주신다면 저학년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우리가 이 불안한 사회에서 계속 불안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의 미래를 그리고 부모님의 미래를 행복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우려스러운 점에서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제 어느 분들께서 맞아요. 아이들이 문제예요. 걔는 금쪽이에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잘 배워야 되는데 부모가 문제예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탓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릴 때에는 부모님께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는 해요. 근데 2학년, 3학년만 되어도 또래에서도 많이 배우고요. 사회에서 사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책임이 저는 부모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 사회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의 말하기를 도와주시면서 우리 어른의 말하기도 같이 성장시켜 나가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려봅니다.